안녕하세요. 스마일닥터 연사부 염동주 원장입니다. 저는 이번에 비전케어라는 NGO 단체 소속으로 모잠비크 공화국이라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해외 의료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개안 수술을 하기 위한 캠프는 모잠비크의 수도인 마푸토에 위치한 중앙병원에 차려졌습니다. 지금은 2023년 4월 1일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44차 비전케어 서비스 아이캠프가 열리는 모잠비크라는 아프리카 도시로 나라로 멀리 떠날 예정인데요. 제가 9년 전에 이제 파키스탄 가서 처음으로 이제 안과 봉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행복과 그런 안과 의사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에게 밝은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진료하고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대륙의 남동부에 위치한 국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쪽에 남북으로 길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직항은 없고 에티오피아를 경유하는 코스로 비행시간은 약 2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의료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모잠비크라는 국가를 살펴보면 우선 병원 자체를 쉽게 이용할 수가 없고 인구에 비해서 의료진도 부족하고 병원 시설 자체도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안과 질환만 보더라도 제대로 치료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된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인구수에 대한 안과 의사 수는 정말로 부족했는데요. 모잠비크 인구수가 3,400만 명인데 안과 의사 수가 25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인구수는 5,200만 명인데 안과 의사 수가 약 4,000명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대한 안과 의사의 수만 살펴보아도 모잠비크의 안과 의료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개안 수술에 필요한 백내장 수술 장비는 일단 잘 보이는 수술 현미경과 성능이 좋은 초음파 수술 장비가 필수적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장비들이 좋으려면 좀 크기가 좀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사 갈 때, 캠프를 갈 때 가지고 다니는 이 수술 장비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은 조금 한국에 있는 장비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막상 캠프를 갔을 때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저희 캠프에서는 이제 2대의 배드를 돌렸는데 초음파 장비는 저희가 2대를 가져갔고 그리고 수술할 수 있는 장비는 현미경은 저희가 1대를 가져갔고 현지에 이제 현미경이 1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미경이 칼 자이스라는 굉장히 좋은 회사 현미경이라서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발판이 있어야 포커스랑 줌을 조절했는데 이 현미경 발판이 없는데 그럼 손으로서 이렇게 조절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안과 수술은 2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한 손을 초음파, 한쪽은 차포 같은 이런 보조 수술 도구를 통해서 항상 양손으로 초음파를 잘게 부수고 흡입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발판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현미경은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사용하는 현미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자체도 한국처럼 이렇게 수술 침대가 업다운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스쿼트 자세처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약간 정말 이렇게 이 자세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모잠비크 현지에서 수술 침대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키가 크지 못한 분들은 정말 스쿼트 자세로 수술을 했고 정말 한번 하고 나면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스쿼트를 하러 지금 헬스장 온 건지 아니면 이제 수술하러 모잠비크에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좀 자세가 불편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분이 양쪽 백내장으로 실명이 되어서 왔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항상 어머니랑 할머니가 같이 다니면서 가이드 역할을 하셨던 거죠. 역시 이날도 어머니랑 할머니랑 같이 병원에 오셔서 우리 딸, 우리 손녀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진료 보다가도 저도 좀 가슴이 뭉클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리엘 같은 경우에는 다쳤다거나 하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백내장이 진행이 되면서 서서히 실명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수술을 시도해 볼 만했고 수술이 잘 되면 시력 회복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백내장으로 인해서 실명이 되신 환자분들은 앞이 전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상대방과 눈빛을 전혀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앞이 안 보이니까 성격도 굉장히 소심해지게 되고 자기의 의사표현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REL을 처음 진료하는 월요일에는 정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앞이 안 보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도 닫혔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REL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 수술을 반드시 성공해서 REL이 이 세상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세상에 대해 닫힌 마음의 문도 잘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우선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A스캔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백내장을 제거한 다음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협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검사하시는 검원사분께서 현지인이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제가 직접 REL A스캔 검사를 진행을 해서 REL에게 가장 잘 맞는 도수의 인공수정체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수술한 오른쪽 눈이 수요일 아침에 안 들을 때니까 아마 좀 보이기 시작했겠죠. 몇 년 동안 안 보이던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니까 REL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신난 표정으로 앞이 보인다고, 정말 안 느껴진다고, 그리고 몇 초 후에 웃으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자기 왼쪽 눈도 보고 싶다고. 정말 그 순간이 어찌나 행복하든지 정말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수술 수술도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쳤고 캠프 마지막 진료를 보는 금요일 오전에 시력을 재보니까 양쪽 눈 다 1.0이 나온 거예요. 그 순간 REL은 눈물을 흘렸고 저도 좀 찔끔찔끔 울었던 것 같아요. 수술 직후에 영화 같은 대사를 남기고 수술실을 떠난 환자분도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수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초음파를 이용한 수술이 아니라 너무 백내장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절개창을 넓게 열고 스푼을 통해서 백내장 전체를 스푼으로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고 봉합도 해야 되는 굉장히 한국에서는 요즘에 잘 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도 수술이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굉장히 수술을 하는데 협조도 잘 해주셔가지고 수술 직후에 통역을 해주는 현지 목사님께서 환자분께 말을 건네셨어요. 시간이 좀 걸렸고 아프셨을 것 같은데 너무 잘 하셨다,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환자분께서 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셨어요. 수술이 더 아팠어도 잘 참았을 거라고. 왜냐면 나는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정말 이 영화 같은 대사를 남기고 수술실 나가셨는데 정말 그 어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잘 보지 못하시는 환자분들께 의술을 통해서 육신의 눈을 뜨게 해드리지만 환자분들은 저희에게 나눔의 행복에 대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너무 행복해지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한 비전케어를 통한 의료봉사에 계속 참여할 생각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은 백내장이죠. 백내장으로 해서 전혀 못 보시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는 각막 혼탁 같은 각막 질환도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위생적으로도 조금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많은데 감염이 됐을 때 1차적인 항생제 안약을 통해서 치료를 빨리 받지 못하다 보니까 각막 자체가 하얗게 변하는 각막 혼탁으로 인해서 캠프를 가도 정말 너무 늦어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캠프 갔을 때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단어가 이 단어예요. Too late. 너무 늦다고. 뇌사자의 각막을 공여받아서 이제 그분께 각막을 이식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오랜 대기 시간도 소요가 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는데 캠프에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각막 자체가 망가진 경우에는 정말 속상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잘해서 정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환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신경을 들여다보면 녹내장 때문에 신경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되어서 그 개안 수술의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순간은 너무 아쉽죠. 아무래도 해외 봉사를 가는 나라들이 대부분 적도 부근의 국가들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햇빛이 무척 강하다 보니까 백내장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시작을 하게 되고 백내장 동로는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백내장이라는 병은 한국에서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치료를 통해서 완치할 수 있는 병이지만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생긴 백내장은 발병이 되면 평생 세상과 단절한 채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보면 마음이 더 아프게 되는 거죠. 이번 캠프에서 거의 100살 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너무 백내장이 심해서 초음파로 백내장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저희가 절개장을 좀 넓게 해서 그 백내장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백내장을 꺼냈는데 우리가 백내장이라는 것은 수존체가 하얗게 변한다는 의미인데 이분은 너무 심해서 흔히 말하는 흑내장, 초콜릿 내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검은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약간 흰색에서 검은색 되기 전에 빨간색, 젓갈색 정도의 이런 백내장은 종종 봤지만 정말 완벽하게 검은색으로 변한 수정체를 본 적은 처음이었는데 정말 이분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몇십 년 동안 앞을 못 보셨을 텐데 그분을 모신 주변의 가족들도 고맙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이렇게 참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그분도 이제 수술한 이후에 진료를 봤을 때 0.1 정도 회복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캠프 때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따봉이었습니다. 따봉. 모잠비크는 포르투갈의 지배를 오래 받아서 포르투갈어를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포르투갈어로 따봉이 우리가 말하는 굿, 좋아 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제가 수술 중간에 따봉이라고 하면 잘하고 있어, 너무 수술이 잘 진행되고 있어 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확실히 좀 안심이 되고 특히 수술이 잘 끝났을 때 환자분께 따봉이라고 하면 환자분께 따봉 환자분 혹시 따봉으로 대답해 주시니까 굉장히 유용한 단어였고요. 또 캠프를 가면 항상 컨닝 페이퍼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 변비경 앞에 이제 컨닝 페이퍼 같은 거를 만들어 놓는데요. 그 모잠비크의 현지어를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위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정면을 보세요 라는 단어인데요. 우선 위를 보세요는 올라봐라 시마, 아래를 보세요는 올라봐라 바이쇼, 그리고 정면을 보세요는 올라봐라 벤치. 이 세 가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따봉과 함께. 그래서 항상 수술하다고 생각 안 나면 페이퍼를 보고 올라봐라 시마 이렇게 하면 환자분들이 이제 아래로 보신 눈이 위로 보게 되고 한 5개 정도의 언어는 항상 기억했다가 기억이 안 나면 순간 기억이 안 나면 컨닝 페이퍼를 보면서 이렇게 수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전 케어를 통해서 제가 첫 봉사를 간 거는 2014년 파키스탄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아무래도 테러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망설였는데 그래도 수술뿐만 아니라 이런 나눔의 이런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파키스탄을 가게 됐는데요. 그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 17살 소년인데요. 6년 전에 눈에 가시가 질려가지고 안과 진료를 한 번도 못 보고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진료를 받게 됐는데 현미경을 보니까 정말 눈에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내장이 와서 전혀 보지를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가 수술을 통해서 박힌 가시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백내장 수술도 이렇게 했고 그때 캠프 마지막 수술한 날에 이제 그 환자를 수술했고 마지막 진료를 보는 날이었는데 그 친구가 시력이 0.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그 친구도 너무 기뻐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막 인사를 하고 이제 짐을 챙겨서 버스를 떠났는데 그 친구가 혼자서 건물 2층에서 막 울면서 저한테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직까지도 항상 기억이 나오면서 제가 저도 이제 안과 의사로서 힘들 때 이제 살면서 힘들 때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조금 행복을 다시 느끼고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술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 그 친구에게는 굉장히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줬구나라는 생각에 평생 잊지 못하는 순간이 그 친구의 그 손 흔드는 장면 그게 내 머릿속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제 가슴동에는 영원히 아마 이렇게 기억에 남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캠프를 와서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현지 의사를 교육을 해서 자체적으로 백내장 수술이 잘 이루어지는 게 저희가 가지는 바람 중 하나인데요. 현재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이 두 나라는 수년 동안 비전 케어를 통한 세계적인 백내장 수술 트레이닝 센터가 잘 만들어져서 현지 의사분들도 이제 백내장 수술을 꽤 잘하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진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캠프가 열리고 그리고 더 많은 트레이닝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비전 케어 서비스라는 NGO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개인적인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캠프에 직접 참가하는 봉사라든지 저 스마일 닥터 염사부와 같이 나눔의 행복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